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6천억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큰 금액을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6%대로 떨어지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기대감에 달러 가치는 급락했고 금 시세는 상승세를 보이며 8개월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달러 이탈 현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을 찍자라고 생각을 해도 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정판.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구입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소유를 했을 때 재고 소진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특정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도 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한정판의 개념 때문이에요. 달러가 제가 이제 이전 시간부터 왜 앞으로 계속 폭락할 것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달러는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한정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이 많은 국가들이 이 경제성장기 2000년대 이후부터 달러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갔어요. 미국은 아주 신나게 찍었죠.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푼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10,000원짜리를요 무제한으로 복사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찍었을 때 보유를 해줄 건지 이 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 달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면 수출의 양이 줄기 때문에 달러 보유량을 축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달러 시세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예전에는 많은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가정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많이 찍어도 달러를 환전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티가 안 났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면 이 달러를 이제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반면 금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가 무엇이고 안전한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찍어내는 형태의 달러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가치라는 것은 한정적일 때 그 가치가 높은 것인데 달러는 지금 그 수량이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지금부터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고 현재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상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내다보실 때는 항상 당장을 보시기보다 이제 좀 멀리 보셔야 되는데 그 멀리 보는 게 사실 뭐 특수한 능력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지금 뭐 이번 주나 이번 달에 벌어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바로 타격이 오냐? 타격이 안 옵니다. 이자를 올렸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돈 더 내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다음 달이 왔는데 금리 올랐으니까 이번 달부터 이자 돈 더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기업에서도 이 오른 이자를 통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런 식으로 3개월간 고이자를 내다 보면 수익은 정해 있는데 나갈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비용 지출 부분, 직원들에게 영업활동비나 부서별로 할당되는 지원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과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성과금을 많이 주고요. 장사가 잘 되고 나갈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저금리일 때 상황에서는 이제 초과근무를 많이 줘요. 너 일 더 많이 해. 야근할래? 특근할래? 주말에도 나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요. 저금리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금리 시대가 오면 직원들이 성과금이나 초과근무나 특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월급 자체가 줄고요. 기업에서 주는 일감으로 먹고 사는 일용직들이나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일감이 다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반응이 바로 탁 오는 게 아니라 시차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시차가 금리를 올린 후에 시장이 완전하게 받아들이기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2%에서 예를 들어 4%까지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달에 체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기까지는 처음에는 조금 더 내네? 조금 더 내네? 이러면서 이자 감당이 힘들다는 그 부분이 몇 달이 걸려요. 금리가 오르고 나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6개월은 걸리고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내용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붕괴될 준비를 하고 있다. IMF 당시에도 사람들이 설마 경제가 박살나겠냐? 웃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설마 경제가 박살나겠냐? 웃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조 증상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하시라고 지금 위험 경고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라 21년도부터 주식시장 박살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위험 신호를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직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1차적 붕괴는 먼저 왔지만 실제로 실물 경기 자체가 박살난 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붕괴는 지금부터가 시작될 것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차라는 게 존재해요. 시차.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거짓말과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데, 몇 달 후에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21년도에 사람들에게 주식시장 빨리 도망가세요, 떠나세요, 우량주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우량주 팔 때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한 이유가, 지금은 이제 실물 경기가 박살날 때가 왔거든요. 기업이 몰락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유행처럼 퍼질 거예요. 일용직자들이나 개개인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1년도부터 제가 경제가 붕괴된다고 했을 때도 다른 전문가들은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긴가 민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오락가락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적 자원의 몰락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붕괴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야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늘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면서 오늘 살까 내일 팔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오늘 내일 요 정도를 잘 맞춰봤자 몇 달이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돼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경제가 크게 침체에 빠지고 몰락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값이 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KT입니다. KT는 과거 전화 인터넷용으로 전국에 구리통신선을 설치했는데요. 현재 땅속에 묻힌 구리는 35만 톤으로 추산되고요. 말하자면 구리 광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구리 시세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구리선의 자산 가치가 대략 4조 원대로 계산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는 회사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자산 같은 경우는 구리 시세까지를 포함한다면 20조 원 정도를 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결국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만 봐도 이제 1% 이상 올릴 예정이다. 올리지 않았을 때 이제 환율이 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해 있는 답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한 5%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요. 이제 물가 역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금리만 올려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식품 업계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 상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정부와 소비자들 눈치가 보여 기업에서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줄이거나 무게 용량 등을 줄여서 가격을 인상하는 셈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효과라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부터 보면 이제 22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정부 정책이 현실에서 펼쳐지기까지 그 시차라는 게 존재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시차가 23년도에 펼쳐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업에서 정리해고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자르고 폐업을 하고, 이 과정이 23년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예전 정책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걸 체감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고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해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고조되자 미국 금융사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블랙록은 직원들에게 전 세계 사무소에서 5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했고요. 전체 인력의 2.5% 규모고요. 아마존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역대급으로 18,0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M은 전 세계적으로 1,500명을 해고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고요. 빅커머스는 18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갭은 매출 감소 이후로 500명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미국 메티카가 23년 1분기 안으로 직원의 7%를 감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월마트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고물가가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고 생각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몰려듭니다. 현재가 그렇고요.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일용직이 어려워지면 그 시차라는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실직자가 늘어나면 생산량은 감소한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다시 역으로 오른다. 이 개념으로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항상 기억하시고, 당장 정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좋은 일은 없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당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말에 속아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거짓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이 정부의 긍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수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급등하려면 단기적인 사람들보다 1년, 2년, 3년간 꾸준히 매수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매수 자금은 들어오지만 중장기적인 매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번 달에 사서 다음 달에 팔 거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 사서 1년, 2년 들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